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는 이죠. 4권학원 나가야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 4권, 5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지난주 강의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에 관한 거예요. 자유. 플라톤은 국가편하고 법률편에서 음, 아테네 민주정의 자유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요.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은 자유에 있는데 자유가 좀 극단적으로 향유되고 있다고 보아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테네 민주정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럼 또 다른 한편 법률에서 입법의 목적 중에 하나로 자유를 제시해요. 자유. 입법의 목적으로 하나는 지성 혹은 지성이라고 말해도 되고 지성이나 분별을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애를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유를 입법의 목적으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도 한편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아테네 민중이 누리는 자유, 그 자유의 일부를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테네 민주정 비판하면서 극단적 형태의 자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비춰보면 법률에서 자유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한 선생님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어떤 형태의 자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어떤 형태의 자유를 수용하고자 했는지 그 점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아테네 민주정에 대한 플라톤의 이해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해에 관해서 강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 주제 하나로 2시간 내지 3시간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이 관련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플라톤의 그리스 문화 읽기라는 책에서 플라톤의 민주적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연으로 플라톤의 민주적 비판에 대한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한 적도 있어요. 한 적도 있는데 우리 이 강의에서는 아테네 민주정과 관련해서 길게 말할 시간은 없어서요. 최대한 줄여서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날은 민주주의가 대세죠. 민주주의가 대세고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 중에서 최고의 정치 체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민주주의 하는데 정확하게는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게 민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정체 민주정체가 인류가 경험해 본 바론 가장 최선의 정치 제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적어도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 국가 8권에서 분류한 거예요. 국가 8권에서 분류한 거에 따르면 최선자 정체라는 건 플라톤이 추구하는 철인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있고 이건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서 있고요. 현실의 정치 체제는 명계 정체, 과도 정체, 민주 정체, 참주 정체 이 4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3번째 순위에 있군요. 그러니까 중하예요. 중하. 그런 이에 비해서 정치가라는 작품에서는 플라톤의 정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3부작이 있는데 하나가 국가, 하나는 정치가,
또 하나의 작품은 법률이죠. 법률. 세 작품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정치가라는 작품에서는 민주정을 과도정보다는 조금 낮게 봐요. 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군왕 정치가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는 귀족 정체, 세 번째는 민주 정체가 들어가는군요. 세 번째로 민주 정체를 꼽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과도 정체로 들어가네요. 다섯 번째 과도 정체. 민주 정체가 과도 정체보다 조금 더 낮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치가에서. 그러나 여전히 민주 정체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는 아니고 중간 정도 가는 정치 체제를 보는 거죠. 순위가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중간. 정치 체제 전체에서 중하위 내지 중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요 아테네 민주 정치에 대한 이런 평가는 특히 아테네의 현실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테네 민주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길래 좀 아테네 민주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특징 하나는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관직을 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정 방식은 바로 추첨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선거에 의한 선출이라든가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관점, 그리스 시대에는 그건 귀족정의 선출 방식이라고 봐요. 귀족정의 방식이에요. 귀족정적인 방식이에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방식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면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출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오히려 귀족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주로 추첨에 의해서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고 사람들이 이 추첨제가 바로 민주정의 최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다면 장군들을 선출한다든가 민의 회계 담당자를 선출한다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추첨에 의해서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됐죠. 이거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플라톤 얘기 보기에는 뭐 누구나 다 관직에 오를 수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그 전문성이 무시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플라톤이 보기에는 아무나 정치할 수 있고 아무나 뭐 통치할 수 있고 아무나 큰 관직에 오를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에 합당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관직에 올라야 되는데 아테네 민정에서는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비판적이에요. 이렇다면 어떤 항해사를 뽑는데 항해사를 갖다가 다수개 뭐 추첨해서 뽑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배가 항해를 하게 된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테네 민주정의 큰 특징 두 번째 거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플라톤은 평가를 해요. 시민들이 자유로우면 이 나라는 자유와 뭐 언론의 자유, 뭐 민회라든가 법정에서라든가 이렇게 진술의 자유들 그런 언론의 자유로 가득차 있으며 이 나라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묻는데요.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는. 그래서 이 제멋대로라는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죠. 플라톤이 보기에는 그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아무런 강요도
시민들에게 할 수가 없는 나라였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아무런 강요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멋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통치를 해야 한다는 강요도 할 수 없고, 통치받길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통치받아야 한다는 강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싸워야 한다는 강요도 할 수 없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강요도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법에 저촉되더라도 자네가 하고자 하면 관직을 맡거나 배심원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제약 또한 없었다라고 지적하고요. 이와 같이 지내는 것이 당장은 놀랍고 신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국가편의 등장인물인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유죄 선고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느긋함은 묘하지 않는가? 사형이나 추가형을 선고받고도 공공연히 활보하는 걸 목격하지 못했는가 하고 소크라테스는 물어요. 그러니까 글라우콘이 많이 목격했죠 라고 긍정하네요. 좀 뜻밖이에요. 이런 일이 진짜 벌어졌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해요. 사형 선고라든가 추형을 선고받고도 뭐 공공연히 활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자유가 넘치는 나라였는지 의아하기도 해요. 근데 어, 음, 법률편 보면 법률에서 또 평가하는 거 보면 자유가 자유 과잉 사회였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봤지만 조금 더 자유 확장과 권위 배척. 이런 나라에서는 아테네 민주정을 염두에 두는 건데요. 그런 나라에서는 자유가 전면적으로 확장되어 자유가 개개인의 가정들에까지 스며들다가 마침내는 무정부 상태가 짐승들에서까지 생겨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아비가 자식과 같아지도록 버릇들이고 아들들을 두려워하도록 버릇들이는 한편으로 아들은 아비와 같아지도록 버릇들이며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버릇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자유가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며 이들한테 아첨을 하고 학생들은 선생들을 경시하네. 또한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을 흉내내며 언행에 있어서 이들을 맞상대하고, 반면에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채신 없이 굴기를 기지와 재치가 넘칠 지경이라네. 불쾌하고 권위적이라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흉내내느라 말이네. 그런 이런 식의 자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나가냐 하면 이 정체에서는 짐승들마저도 자유를 막기 한다는 겁니다. 개들도 영락없이 속담 그대로 그들이 안주인들로 되고 개들이 안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요즘 개를 이렇게 모시면서 사는 경우도 많죠. 말들과 당나귀들도 아주 자유롭고 당당하게 길을 가는 버릇을 들여서는 길에서 언제고 만나게 되는 자가 비켜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를 들이받는데, 그 밖에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자유가 넘치니 말이세. 요컨대 시민들은 누가 어떤 형태의 굴종을 요구해도 못마땅해 하며 참지를 못한다네. 마침내는 시민들이 법률을, 그게 성문율이든 불문율이든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그 누구도 자신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서라는 사실을 자네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니 말이세. 근데 상당히 자유가, 극단적인 자유가 향유되고 있는 사회라고 보았는데, 사실 짐승 얘기까지는 안 나갔지만 법률편에서도 거의 유사한 톤의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아테네
사회에 대한 진단은 극단적인 자유가 넘치는 사회라고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플라톤이 이 민주적 비판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자. 그러니까 민주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함으로 플라톤이 본 건 뭐냐면 아무런 강요도 없는 나라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나라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테네 민주정을 비판적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나라가 오늘날 어때요?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어도 좋다고 보나요? 이렇게 나라가 무정부주의 상태가 돼도 좋다. 나라가 국가가 아무런 권위도 못 갖고 아무런 강요도 못하고 전쟁터에 참전을 하라는 요구도 못하고 뭐 그런 무정부주의가 상태가 되어도 좋다라고 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거의 학문적으로 그런 입장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데, 근데 플라톤이 비판한 거는 바로 아무런 강요도 없음으로 해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관직에 올라야 한다. 즉 아무나 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아테네 민주정을 비판했다는 거죠. 이 두 관점이에요. 그렇게 플라톤이 민주정 비판하는 내용이 주로 플라톤의 국가 8권에서 나오는데 8권을 딱 분석하면 이 두 가지로 모아져요. 비판 내용이 핵심 내용이 여러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오늘날 관점에서도 충분히 뭐 납득할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 민주사회에서도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놓이는 일은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아테네 민주정이 정말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다면 플라톤이 비판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 관직에 올라야 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원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주정에서 이 원칙의 실현에는 약점을 보입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 방식으로 추첨과 민회에서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했는데 이 선출 방식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날의 직접 선거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있는 공직자들을 제대로 선출하려면 투표를 하는 시민들 내지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할 텐데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족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완하려고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을 학자들이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시민들이 유능한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뽑을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중 심리에 휩싸이기도 하고 좀 여러 이러저런 요인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선출하는 경향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조만간 대선이라는 걸 치를 텐데 그 과정도 냉정하게 면밀하게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아무나 통치자가 되고 관직에 오를 수는 없는 게 아니겠느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한 나라가 무정부주의 상태가 될 정도로 자유를 누리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플라톤이 아테네에 대한 그 평가가 정확한 평가였는지는 뭐 갑론을반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플라톤은 그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이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법률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당장 그렇게 무정부주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 추세로 가면 무정부 상태로 가고 나라가 제대로 존속하지 못하겠다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라 플라톤의 사후 10년 정도 있다가 아테네는 패망을 합니다.
10년 정도 더 갔다가 패망을 하고 말아요. 자, 이런 배경에서 그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정이 자유를 비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이 누리던 그런 자유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또 다른 면에서 자유를 또 받아들여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자유를 받아들여요. 이때 수용한 자유는 어떤 자유냐? 이 자유는 1차적으로는 저 자유예요.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유. 아테네 민주정은 뭐 돈이 있어야지, 귀족이어야지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갖잖아요. 그렇죠? 추첨에 의해서 관직에 오르니까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걸 추구했던 건데, 일단 플라톤이 법률편에서 받아들인 자유는 우리가 앞으로 텍스트를 계속 보면서 플라톤이 이 자유를 어떻게 받는지를 들여다 좀 더 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만 얘기하면요. 일단 공부할 내용 하나는 뭐냐면 추천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요.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추천제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유는 뭐냐? 단지 추첨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이 생각한 자유의 그림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갖다가 굳이 다 읽어드렸었어요. 그건 플라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의식. 그가 자유를 입법의 목적으로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 학자들은 주로 추첨제 쪽을 주목해요. 플라톤이 자유를 입법의 목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에서 플라톤이 추첨제를 수용한 거, 그게 바로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나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단순한 판단이고요. 페르시아와 관련해서 페르시아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해서 플라톤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거 한번 들여다봐요. 다시 키루스 시대에 예속과 자유의 척도를 더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예속과 자유의 척도를 유지한다는 건 플라톤이 말하는 혼합정체의 이념이에요. 예속과 자유의 척도를 더 잘 유지하고 있을 때, 즉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자유를 분배하고 그들을 동등하게 다루었을 때, 병사들은 지휘관들과 더 친한 사이가 되었고 위험 앞에서 열의를 다 쏟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 중 지혜가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경우에 왕은 그를 시기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했으며, 무엇에 관해서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좋은 자는 지혜의 힘을 공동의 꽃으로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자유와 우애 그리고 지성의 공유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번창했습니다. 플라톤이 지향하는 사회의 한 모습이 이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듯이 자유를 언론의 자유로 자유롭게 중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지휘관과 병사가 마치 친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처럼 격이 없게 되고, 그리고 통치자와 또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런 관계가 자유와 우애 그리고 지성이 공유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폐쇄적인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이 법률에서 자유를 수용하는데 그건 하나 추첨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일부 부분적으로 또 하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파레시아라는 말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파레시아라는 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솔직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파레시아라는 말이 제법 많이 나와요. 플라톤의 법률에. 그래서 이 플라톤이 자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그 비판적인 거는 무정부주의 상태를 초래할 만큼 위험스러운 자유. 그 자유에 제약을 두고자 했다는 거죠.